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가보년의 첫 번째 월요일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로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는 미인투표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주관보다는 다수의 선택과 의견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개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격언 자체가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다수, 바로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떤 종목군을 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종목군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주식 승천과 그리고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배움의 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삼록이법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 첫 번째 종목 상담에 대한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종목 상담에 대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www.cntv.co.kr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달려가서 대처를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황, 마감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는 1953.28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0.37%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62포인트로 0.26%가 소폭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환율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죠. 환율 같은 경우에 1065원 4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은 10원 20전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시장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외국인의 매수세, 거기에 증권의 매도세, 결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아이러니한 점은 기관 안에서도 투신권은 오늘 상당한 매수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투신과 외국인은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을 지켜주려는 용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키포인트를 꼽는다면 지금은 바로 박스권 하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차트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록이법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게 1960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세로 도전을 해야 된다, 바로 하단 밴드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었죠.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 자체는 항상 하단 자체 1960포인트에서 상당한 지지력을 좀 보였었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차트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6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어제는 한번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61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분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1961포인트 바로 상단의 모습이었죠.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졌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장까지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내일 과연 이 1960포인트를 넘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 1960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넘지 못하는 모습이나 갭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잠시 우리는 대피하실 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1960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기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삼록이법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 AS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그래서 한국과 컴퓨터 그리고 진양홀딩스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과 컴퓨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컴퓨터 한번 보시면 일단은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이 이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18,500원 선이고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100원대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일단 이익 실현이 나왔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익 실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19,100원 자리가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컴퓨터 개별주적으로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금일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매도일 자체가 지금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지금은 신규적인 매수세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수급 주체는 바로 투신권이었습니다. 이런 투신권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한국과 컴퓨터 앞서 말했던 미인 투표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인 주식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꼭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진양홀딩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양홀딩스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지금 손절가를 지금 지나치면서 마이너스 5%가 빠졌는데 제가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1970원에 매수 밴드를 첫 번째 정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 1970원 자체가 중간 밴드라고 말씀도 드렸었고요. 하단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욕심을 냈네요. 항상 하단 밴드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중간 밴드에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는 바로 2,06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매수 기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1970원 자리는 중간 밴드 가격이거든요. 지금의 시세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주봉과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주봉을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양홀딩스의 PR 밴드 6배로 확인해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빠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하단 자체는 1750원대에 분포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매수 기조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역발상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삼루기법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삼루기법을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항상 삼루기법이라고 하면 세 가지 선 자체 밴드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밴드 자체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박수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박수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 삼루기법의 원초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삼루기법 중에 이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상당히 유용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단 밴드는 절대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단 밴드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투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종목군을 매매를 했는지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텍셀렛 특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텍셀렛 특검, 네, 038540번입니다.
자, 제가 발음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종목 번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텍셀레트콘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이고,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차트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상당히 크게 보이면서 지금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바로 박스권 상단에 놓여있는 종목군. 그리고 야, 이런 거는 시세가 나기 전에 샀으면 대박 나는 건데, 이런 종목군이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종목군은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정석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존재를 하거든요. 일단은 어떤 밴드가 존재를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여기에 한번 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먼저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혹시 보이시나요? 칠판에? 자, 이렇게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맥점은 바로 여기겠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1번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2번 그림을 제가 그릴 테니까 2번 그림과 어떤 점이 틀린 건지 그거를 우리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그림 제가 그렸고요. 자, 2번 그림 이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2번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2번 그림은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림과 1번 그림의 아까 전에 다른 점은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뿔이 언덕이 한 개 올라와 있다는 점이 지금 다르다는 거겠죠. 그러나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맥점이 어딜까요? 상당히 헷갈리시죠? 맞죠? 이런 종목군은 공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하단을 여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 한 번에 오버히팅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력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언덕이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항상 하단에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잠재된 물량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그림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려볼게요. 자, 1번 그림은 다르죠. 자, 1번 그림은 제가 마음이 조금 삐뚤네요. 자, 1번 그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버히팅이라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항상 안에서 이익 실현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삼록이법의 숨겨진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왜 이런 그림 말고 중간에 이렇게 올라온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매집을 했던 세력이 여기에 한 번 더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시청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언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리는 꼭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기에서 또다시 매수가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먼저 시세를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까지의 기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기간 동안 매수가 되었다면 들어가셔도 되되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분명히 좀 더 냉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박수권을 돌파하는 종목군이라도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트를 보고 난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이 종목군이 돌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100%다. 라는 종목군은 우리가 과감하게
비중을 실으시면 되는 거고, 이 종목군은 확률이 조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군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종목군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것은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림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이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군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진하게 해서 조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상당히 굵게 지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다들 보이실 거예요. 한번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박스권이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시 빠지고 지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내려가는 모습, 여기에 한 번 더 있고, 자, 두 번째 파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공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맥점이 어디가 될까요? 맥점이 어디가 될까요? 자, 맥점은 현재 이 자리가 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자리가 또 맥점이 될 수 있고, 이 상단이 이 자리가 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맥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자, 요렇게만 끊고 보더라도 어때요? 시세가 한번 크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만 본다면,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윗꼬리가 발생했고, 양봉이 형성이 됐는데 하단에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을 한번 봤는데 음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면 세력들이 없는가 보다 라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어제 윗꼬리가 바로 꼭지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삼록기법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력이 이미 작업을 시작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부터 밴드의 가격대를 명시를 해서 그때 그 가격대에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격대 말씀을 드려볼게요. 860원이고요. 하단 밴드는 860원이고,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가 908원. 910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는 946원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중간 밴드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단 밴드까지는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봉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단 밴드까지는 못 갔지만 중간 밴드를 돌파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힘이 있긴 있구나. 대신 엄청난 힘은 아니다. 왜냐? 한 번만에 상단 밴드까지는 가지 못했잖아요. 제가 한 번만에 상단 밴드까지 가면 상당히 강력한 종목군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렇게 한 번만에 상단 밴드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밴드를 돌파하는 것은 하단 밴드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960원대, 860원대를 꾸준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가장 많이 빠졌는 게 바로 845원입니다. 860원에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845원 몇 퍼센트가 빠졌을까요? 바로 1.7%가 마이너스 된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더욱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밴드 가격이었던 908원 자체가 오늘 장중에 지지가 되면서 크게 뽑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무조건 950원대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TV를 누군가는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주식의 가장 중요한 패턴 자체는 규칙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규칙을 누가 많이 알고, 그리고 그 규칙을 누가 많이 터득을 해서 응용을 하느냐의 차이지,
항상 정해져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시청자분들이 하나씩 저와 같이 알아내시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만 명심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또 한 개 볼게요. 하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림 홀딩스가 상당히 유명했죠. 그리고 지금 하림이라는 종목군도 다시 한 번 더 가고 있는데, 이 종목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크게 또 한번 볼게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 지금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종목군이 상단에서 꾸준히 빠지는 모습 보였고, 거기에 작은 박수권을 이루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자체를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꾸준히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느낌이 대충 오시나요? 지금 중요한 맥점이 이까지만 그려도 이 종목군은 어딜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박수권, 중요한 맥점, 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밴드,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단의 박수권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시세를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때도 5,530원대 가격이었습니다. 최고가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왔을 때 5,710원. 별 차이가 나지 않죠. 그만큼 거래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자, 왜 거래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익 실현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박수권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 실현을 못 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군입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느냐죠. 장기적인 포트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군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군인가, 그 차이지. 이 종목군은 분명히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종목군들을 A등급의 종목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자, A등급에 있는 종목군은 바로 시세가 붙어서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추세 대안에 놓여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황이 변했는 종목군,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세 가지의 충분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저는 바로 A 종목군이라고 하고, 하림 분명히 A 종목군입니다. 실적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PR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현재 점에서 7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삼로기법으로 봤을 때 또다시 하단 밴드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올라갔다는 점이겠죠. 자, 가격대 제가 대충 끄었을 때 4,700원대가 나왔는데요. 면밀한 가격대 한번 같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단 4,590원이네요. 4,590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4,985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5,290원입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밴드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4,590원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군 중간 밴드까지 이틀에 걸쳐서 한 번만에 오르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4,980원대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분봉입니다. 분봉 한번 같이 볼게요. 4,980원짜리. 어떻습니까? 4,980원짜리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지를 하려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가 들어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업종 오늘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곳이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근데 왜 이 종목군은 굳이 샀을까요? 그리고
매도율을 눌러보면 매도율 자체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 매수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오늘 들어왔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자, 하림 분명히 좋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한 분 같은 어떤 분들은 에이 뭐 적혀 있는 가격대를 보고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항상 미리 공시를 하는 종목군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가격대를요, 그냥 이 순간에 제가 미리 적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종목 추천하기 전에 이런 가격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경제TV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항상 이런 종목군은 이 가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가격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지, 제가 하림이 4,590원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대를 적어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하림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전에 개편 전 12월 29일, 12월 30일이죠. 마지막 거래일 때 하림은 이 가격 밴드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종목을 그냥 사지 왜 안 살까요?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고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이 가격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서울반도체 잠시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서울반도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2014년 시작하자마자 1월 2일, 1월 3일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군 중에 바로 한 개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게 바로 LED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통쾌하게 해결이 되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지금 사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업황 이게 1년 뒤에는 갈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은 무조건 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좀 더 마음고생을 덜 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반도체를 지금 샀어요. 43,250원에 종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이 만약에 4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3,250원이 빠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가 될까요? 7, 8%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빠졌을 때 버티실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만큼 좋은 종목군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시청자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삼록이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좀 더 올리면서 승률 80% 이상에 도전하는 게 바로 이 삼록이법이고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항상 보시겠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85%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하셔야 되는 것은 나중에 들고 오랫동안 들고 있을 때 가는 종목군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머리도 안 빠지고요. 마음고생도 안 하시고요. 밥도 잘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도 푹 잘 수 있는 거고, 항상 종목을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왜 이 삼록이법의 하단 밴드가 중요한 건지 제가 종목 한 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제가 이 종목군 3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종목군의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1,600원에서 1,700원, 1,600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지금 한번 우리가 이 종목군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가 11,200원입니다. 11,200원일 거예요. 제가 이 종목군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가격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가 11,900원. 네. 맞을 겁니다. 11,900원 맞나? 예, 11,900원 맞네요. 요 세 가지 밴드가 있으면 제가 하단 밴드 이 1,600원 자리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자,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이 1,600원 자리를 꼭 항상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지를 꾸준히 했다는 거죠. 꾸준히 지지를 했습니다. 2번 연속으로 지지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올려가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었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주가는 이 1,600원 자리를 어제 어떻게 힘없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 무너졌고요. 자, 금요일 날 다시 보면 반등이 나오지만 모습이 어때요? 1,600원을 기준으로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양봉이 나왔지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양봉이 나왔지만 그 자리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종가가 1,6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종목군 오늘 지금 보시면요, 자, 크게 빠졌죠. 다시 한번. 이 종목군요, 회복되기 힘듭니다. 회복되기 힘들어요. 제가 하단 밴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1,600원만 놓고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1,600원 자리에서 꾸준히 옆으로 행보로 가면서 1,600원 자리에서 몇 번이나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매수 세력입니다. 예?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과 상당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는 이 1,600원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꾸준히 팔고 있다는 거죠. 왜 팔고 있을까요? 실적이 안 좋던지 아니면 회사 내에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늘 투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과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까요? 저 말고도 이 1,600원 자리를 꾸준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1,600원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갭 하락이 분명히 또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갭 하락이 나왔을 때는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투매가 나오면서 오늘 8,000 얼마입니까? 8,830원까지 빠졌습니다. 하한가죠.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하이비전 시스템 3D 프린팅 기술료, 예, 알겠습니다. 대신 그건 기대감이잖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1,600원 자리가 무너졌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악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리 이렇게 하단 밴드는 우리가 꼭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종목 상담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문자부터 한 개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47번님이 현대통신 매도해야 되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현대통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점이 있었죠. 바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현대통신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정몽준 시장 테마에 대한 종목군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재료다라고 먼저 판단을 좀 해드리겠고요. 현대통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군이죠. 자, 이거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가격대. 저희가 이 가격대 말씀드렸었죠. 제가 2,350원이 하단밴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2주 전에 했던 종목군이에요.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2주 전에 분명히 제가 현대통신 가격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통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0원 가격대가 왜 중요했냐? 똑같습니다. 패턴은. 항상 삼록이법에 들어오는 종목군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종목군 한번 볼게요. 여기서 크게 시세를 한번 올리고요. 자, 차트 한번 보세요.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크게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크게 올리죠. 아,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앞서 있던 이 부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파동이라는 거죠. 파동 자체가. 그리고 다시 종목은 크게 빠지는 거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죠. 쉽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시청자님 지금 3,440원에 지금 들고 계시는데 손해가 상당히 크십니다. 이 종목군의 저 가격대는 지금 오버히팅 가격입니다. 오버히팅 가격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맥점은 이 하단 밴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나? 지금 비중이 10%인데요. 자, 조금은 강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제가 단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2,35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가격대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조건 단기적인 파동으로 빠져나오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시세가 꺾였습니다. 벌써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파동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이런 종목군은 지금 시세가 바뀌어서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전화 상담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전화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그 삼성전자고요. 아, 맞죠, 이거? 삼성전자. 예, 몇 퍼센트를 가지고 삼성전자인데- 계십니까? 예, 비중은 70%고요. 아, 70%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좀 주가가 빠졌는데 예, 예.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영업 실적 발표를 한 후에 예. 삼성전자가 만약에 좀 그 예상치를 웃돌 경우와 예상치에 밑돌 경우 예. 그 경우에 그 주가의 그 폭락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락은 없이 여기서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 그게 좀 많이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예.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매수를 더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지켜보다가 그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잘라야 되나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전화 끊으시고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중요한 부분이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주가를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주가를 빠지게 만든 원인이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어떤 실적이요? 바로 4분기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지금 이미 실적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삼성전자 지금 관망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지면 얼마까지 빠지냐? 지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요. 월봉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은 꾸준히 이렇게 만져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줄 때는 바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져주지 않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월봉과 주봉을 움직인다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종목군을 좌지우지하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월봉상으로 어때요? 지금 저항권에 놓여 있죠. 저항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항 구간에 있는 종목군을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대신 가격적인 부분으로만 정해드릴게요. 지금 이 가격입니다. 120만원대 한 번 더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명심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월봉상이 나타났던 이 120만원대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한 번 더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크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가격대를 하이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16,000원짜리에서 항상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지가 안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지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기 전에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이 196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꾸준히 또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지수가 내일 이 1960포인트를 무조건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지 못하면 삼성전자와 더불어 같이 하단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로 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 120만원대, 124만원, 124만원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난 다음에 관망의 자세로 임하시지 지금은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타이밍으로 잡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투자니까 보유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 SDI에. 삼성 SDI요. 예. 예, 얼마에 사셨죠? 15만 7천 원에. 15만 7천 원요? 예. 자,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예, 20%예. 20%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그 주봉으로 60선을 지지할 것 같았던데, 월봉 20선까지 오늘 밀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랫꼬리를 일봉으로 보니까 조금 달았던데, 예. 추가적인 손실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실적 발표가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적 발표일이 언제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삼성 SDI, 장기적으로도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 추세가 더 무너진다면, 예. 좀 더 손실이 커질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 끊으시고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 SDI,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나라의 국민주, 제2의 국민주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 SDI를 많이 들고 계십니다. 삼성 SDI는 좋은 주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4분기 실적에 잘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3분기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4분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 그리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전기차의 새로운 리더, 테슬라와의 계약권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삼성 SDI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바로 파나소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 SDI가 잡고 있는 전기차 회사는 어딜까요? BMW를 잡고 있죠. BMW i3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 후속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삼성 SDI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자, 스마트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실적은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뭡니까? 바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입니다. 제가 보는 바 지금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봉상의 이 가격대는 중요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월봉은 하단에 선이 한 개가 돼 있어요. 맞죠? 월봉은 또 선이 한 개가 더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직까지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자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맞는 주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12만 5천 원대를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더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4만 8천 원 이 자리에서 큰 지지가 나타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14만 원대가 깨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4분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유주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 SDI 물론 좋지만 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했고요. 명쾌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방송 관계상 바로 제 오늘 종목 추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 종목, 저는 이 종목군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진약홀딩스인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공략하겠습니다. 제가 중간 밴드에 들어가서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단 밴드, 필사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단 밴드,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 바로 그 자리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 다시 한 번 더 정해 드릴게요. 하단 밴드 지금 가격대 1870원. 자, 1870원.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대 1865원, 70원. 뭐 그 가격대 하면 되고요. 중간 밴드 1970원. 네.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2060원이죠. 네. 요 세 가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일단 오버히팅이 한번 나왔어요. 맞죠? 오버히팅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는 빠지는 부분인데 하단 밴드에서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단 밴드 1870원, 1865원 자리를 매수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1880원에서 19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060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1830원대 과감하게 손절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추천, 그리고 오늘 삼로기법의 엑기스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종목 상담 좀 더 길게 듣고 싶으시면 따로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삼로기법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